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네, 표대표 표인봉입니다. 끝인가요? 그러게요. 한 분이 안 보이네요. 아, 어디 돈 벌러 가셨나 보네. 네, 엘셋 아빠가 자리 비우고 계십니다. 저희는 애 둘이라서 전 하나. 저희는 하나. 역시 3명 있으신 분은 열심히 일해야죠. 직장인 분들이, 월급쟁이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거, 근데 자산 관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본인의 인생의 설계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그게 중요한데 관심이 덜한 거, 국민연금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국민연금은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잘 모르시는데 그러려니 싶을 수도 있는데 금액으로 치면 1년 연봉의 한 달치를 이제 매년 받는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면 퇴직연금이 중요한 이슈인데 방치하고 계신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쪽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사례를 보면 대부분 퇴직연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퇴직연금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과거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DC형 관련돼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실무적인 부분까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퇴직연금, 아저씨도 아니고 DC예요. DC가 뭐야?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저희 방송 들으시는데 퇴직연금 DC에 대해서 용어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 방송을 좀 들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퇴직연금 제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뭡니까 이게?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에서 이제 근로자에게 퇴직 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급여 운영 방식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퇴직금 제도라는 게 보편적이었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퇴직금 제도 후에 퇴직연금 제도로 이제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예. 왜 그걸 만들었을까, 회사가? 이게 좀 다른 점이, 옛날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퇴직금 자체도 사내에 쌓아놓지 않고 금융기관에 맡긴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보통의 경우는 퇴직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제 경영이 잘 되고 자산이 막 늘어나는 거면 그걸 잘 쌓아갔겠는데, 만약에 어려우면 그 쌓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냥 써버리거나 이런 다른 용도로 써서, 만약에 경영난이나 이런 이유로 만약에 파산하거나 이런 도산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면 줄 퇴직금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은 무조건 사회, 금융기관이 되겠죠. 무조건 사회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시에 이제 임직원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준 게 이제 퇴직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거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떼일 리 없이 잘 모아지는 거니까 괜찮죠. 근데 이걸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 그거 왜 그래요, 그거는? 이게 저희가 퇴직연금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예를 들어 그냥 서류상으로만 모으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매년 꼬박꼬박 쌓아놔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시기를 좀 차등해서 두고 있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무는 아니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의무화 되는 걸로 이렇게 제도가 개선돼 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관련돼서 조금 더 한번 깊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보면 퇴직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를 한다고 하면 그 중에 또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로 나눕니까? 우리나라 말로만 확정급여형 제도하고 확정기여형 제도, 이렇게 어려운 말로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확정급여형이 DB. 예, DB형. 예, 동부가 아니에요. 동부가 아니야. DB. 예,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DC가 이제 확정기여형 제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간략하게 DB가 뭐고 DC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아주 핵심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퇴직금 제도를 그전에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불리해. 그럼 사람들이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확정 급여형 DB 제도는 기존 퇴직금 방식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DC가 많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퇴직금 제도랑 동일한 DB 제도 같은 경우엔 퇴직 시에 퇴직 직전에 3개월 평균 급여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주는 과거 방식을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DC는 그렇지 않고 매년 한 번씩 회사는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근로자죠. 근로자가 스스로 잘 관리해서 운용해 놨다가 퇴직 시에 한꺼번에 받는 게 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한번 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DB형 같은 경우는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죠. 즉 퇴직 시점에 대한 평균 임금, 즉 한 달치 31분에다가 그동안 자기가 근무한 근속 연수를 곱하면 그에 대한 퇴직급여가 측정이 되는 거고, 기존 퇴직금이랑 동일한 제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DB형 같은 경우는. DC형 가구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즉 매년 연간 임금이 늘어나면 15분의 1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겠죠. 이에 대한 그 부담금을 가입자가 직접 싸주는 거죠. 싸주고 가입자가 직접 운영을 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적립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변동된다. 이게 어찌 보면 DC형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또 하나 뭐 차이점을 두면 DB 제도 같은 경우는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니까 그렇지. DB 가입한 일반 직장인들은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회사가 잘 운영했다가 약속대로 나중에 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회에다 돈을 맡겨놓지만. 근데 DC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회사는 주고 끝나고 근로자 스스로 그거를 잘 운용하는 이슈가 따르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DC를 좀 더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즉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직접 운영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죠. 많은 회사 우리 직장인분들이 DC형 가입해 놓고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 심지어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률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 네. 뭐 아까 그 뭉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 상담을 해볼 때도 이런 거죠. 갖고 계신 자산을 다 정리해서 한번 오세요.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하면 퇴직연금은 안 갖고 오세요.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내가 지금 점검받아야 될 자산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계신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걸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DC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도입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도입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다 깔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DB형만 있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DB, DC형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럼 DB형이 유리할까? DC형이 유리할까? 가입자는 고민하기 때 보통 이제 DB형을 가입을 하고 있다가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DC형이 유리한지 DB형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거든요. 뭐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정리하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모으는 방식이 급여가 상승분에 따라서 쭉 올라갈 거잖아요. 저희가 매년 급여가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급여가 쭉 상승하면서 마지막 퇴직 시점에 최근 3개월에 대한 평균으로 하니까 급여가 많이 상승되신 분에다가 근속연수해서 받는 퇴직금, DB제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DB제도 같은 경우는 급여 상승률이 높으신 분, 임금 상승률이 높으신 분은 당연히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임금 상승률이 되게 낮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DC형 같은 경우에 그냥 그걸 매년 받아서 내가 운용을 하는데 그 운용한 그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더 높을 경우에는 DC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장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토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임금 상승률이 투자 수익률보다 클 것으로 예상이 되면 DB가 유리하고, 반대로 임금 상승률보다 그 높은 투자 수익률이 더 기대된다고 하면 DC형이 유리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면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시는 분들이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즉 임금 피크제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시니까 당연히 임금 피크 고점에서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다. 이 논리가 여기에 이제 같이 녹아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무조건적으로 DC를 선택해서 뭐 노동조합이랑 같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렇게 됐었을 땐 DC 운영을 잘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임금 상승률만 놓고 보면
보통 이제 막연하게 우리 임금 상승률 이번에 동결인데 내지는 뭐 2%인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또 진급하는 그때 그렇지. 이제 상승률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DB, DC가 다 있다면 뭐가 더 유리한지 따져보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이 높으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DB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DB형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C형 관련돼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DC형. 크게 4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중도 인출 기능, 두 번째 주거 납입에 대한 기능, 그리고 세 번째 현물 이전에 대한 기능, 네 번째 지연 이자에 대한 기능. 구체적으로 한번 파보죠. 첫 번째 중도 인출 기능.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을, 그러니까 기존 퇴직금 제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라고 많이들 생각하셨냐면 뭐 집 살 때건 언제건 중간에 찾아 쓰는 중간정산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 가서 노후로 가는 게 이제 퇴직연금이 더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살다 보면 중간에 찾을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몇 가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찾지 못하게 막아놓은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그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정 사유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왜 이게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퇴직금 제도는 과거에는 중간 정산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중간 정산이 없습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돈 빼줘요, 중간정산 하고 싶어요 하면 중간정산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즉 언제 가능하냐면 지금 현재 표 대표님 얘기한 4가지 이런 법정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무주택자 주택 구입, 두 번째가 뭐냐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세 번째가 뭐냐면 파산 선고 또는 개인 회생, 네 번째가 천재지변. 그게 4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TV 하나 나올 수 있죠. 물론 장기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손을 안 떼는 게 좋겠지만,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근데 어차피 은행에 빚을 내고 그 고금리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하면 행이라도 이런 중도 인출, 즉 무주택자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퇴직연금을 활용할 거를 한 번은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네, 뭐 사는 데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뭐 돈을 찾는 개념이 아니라 생애 살면서 꼭 필요한 이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게 편의를 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과거에 이걸 가지고 이제 편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인 거죠. 사장님들이 자기 회사 돈을 좀 빼낼 때 이런 걸 좀 활용해서 많이들 했었죠. 그러면 우리 근로자들도 뭐 정 필요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활용해 볼 필요 있다. 하지만 취지 자체가 연금에 대해서 본인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손때 안 타게 하는 게 가장 좋겠고, 그래도 중도 인출 기능 정도는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입자 추가 납입 기능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사가 1년 연봉의 12달 중에 한 달치를 이제 주는 거잖아요. 한 달 마지막 달에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매달 나눠서 줄 수도 있고 뭐 그건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예, 근데 그거 말고 그 가입자가 추가로 여기다 더 돈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노후를 더 보강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때 연간 1,800만 원까지 내 DC형 계좌에 추가로 더 넣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DC형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IRP나 개인연금저축 이런 것까지 합산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는 추가로 넣을 수 있고, 그렇게 추가로 내신 금액에 대해선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도 해주는 거죠. 근데 보통 개인연금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개인연금 한도 400만 원을 다 채우셨다면 그 한도가 이제 700이 아니라 그러니까 400을 그쪽에서 썼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 DC에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DC형에 추가 불입 안 하고 또 IRP에도 불입을 하니까 이 네. 퇴직연금과 IRP 합쳐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과거에는 한도가 작았는데 최근에는 7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급여 생활사분들은 이 추가 납입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본인 세액공제에 가장 효과적인 금융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물 이전 가능. 이게 또 뭐예요? 뭐 현물은 뭐야 또 현물은? 네, 여기서 그러면 IRP가 뭐냐 뭐 이렇게 또 살짝 궁금하실 분들도 있는데 저희 전 방송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퇴직 계좌잖아요. 예를 들어 퇴직 시에만 이제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을 무조건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일단 IRP 계좌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찾지 않으시고 거기에 계속 돈을 불려서 이제 노후 자금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계좌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뭐 이게 별 차이가 없기는 한데 그 DC 계좌 안에 이렇게 들어있던 자금을 재직 중에도 나는 IRP로 옮겨서 운용할래 라고 하면 그러실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요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존에 DC 제도가 있다고 하면 동일한 금융기관 IRP로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아까 좀 보완 설명하면 제가 그 중도 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개월 이상 요양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이 돼요. 즉 본인이 아픈 게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하느라 상당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지연이자. 이게 또 뭐야? 이자를 준 것 같은데 이 무슨 이자입니까? 회사 이게 DC가 잘 돌아가려면 회사가 약속한 대로 1년에 한 번씩 12분의 1을 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줘요. 그럴 경우에는 무려 지연 이자를 연 10%로 매겨서 받게 돼 있으니까 회사는 뭐 미리 따박따박 주겠죠. 10% 이자까지 주긴 싫으니까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퇴직금 제도에서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걸 좀 방지하고자 이런 지연 제도가 있다는 거. 어찌 보면은 우리 가입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DC형만이 가진 주요 특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DC형 관련돼서 간략하게 얘기 나봤고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DC형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본인 저희가 자산 설계, 인생 설계, 재무 설계를 해보면 국민연금 제외한 이 퇴직연금이 본인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인 그래프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제도인지, DC형이 뭔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할 때 국민연금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가 4.5% 내주고 개인이 4.5% 내서 자기 급여 한 9% 정도 수준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DC형 같은 경우에는 12분의 1, 전체 연봉의 12분의 1이니까 꽤 더 큰 금액을 모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돈 어떻게 잘 운용하실지 관심 가지셔야죠. 자, 오늘은 DC형 제도의 퇴직연금 DC형 제도에서 얘기해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고요. 혹은 카톡에다가 그월잠 아이디 검색하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 게스트 분을 통해서 덤틈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